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이유는 너무나도 일상적일 때가 있습니다. 이별, 분노, 가족, 사랑, 그리고 돈. 그 평범한 단어들 뒤에 숨겨진 끔찍한 얼굴들.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에 스멀스멀 스며드는 괜히 찜찜해지는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날 무시해서 전 연인 살해한 대전 20대 남. 그는 평범한 20대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마음속엔 하나의 생각이 깊게 뿌리 내렸습니다. 그 여자가 날 무시했어. 2025년 7월 29일 낮 12시 8분 대전 서구 괴정동. 30대 여성 B씨는 평소처럼 일상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그 길목 어딘가엔 이미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 연인 A씨가 흉기를 손에 쥔 채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별 후에도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오토바이를 피해자 명의로 불법 리스하고 공유 차량 역시 그녀의 이름으로 빌려가며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A씨는 준비한 흉기로 전 연인을 공격합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흉기를 미리 구입했고 도주용으로는 오토바이와 차량, 심지어 렌터카까지 확보해 놓았습니다. 범행 후 그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믿기 힘든 장면이 벌어집니다. 피해자의 장례식장에 찾아온 A씨. 피해자 남자친구인데 빈소가 어디예요? 이 한마디에 의심을 품은 장례식장 직원은 경찰에 바로 신고했고 고지어 경찰은 A씨가 타고 온 K5 렌터카의 GPS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 길가에 차가 세워져 있는데 운전자가 토를 하고 이상하다는 시민의 신고가 겹치며 A씨는 대전 중구 산성동 지하차도 인근에서 긴급 체포됩니다. 그는 체포 직전 차량 안에서 음독을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조사에서 A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오토바이 비용을 냈는데 그 여자가 날 무시했어요. 그래서 죽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범행 수개월 전부터 계획적으로 준비해왔고 심지어 살해 후 직접 빈소에 와서 피해자가 진짜 죽었는지 확인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더 끔찍한 사실은 피해자는 이미 A씨를 2차례 경찰에 신고한 전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재물손괴, 무단침입, 폭행, 심지어 경찰관 폭행까지 저지른 전과가 있는 A씨. 하지만 피해자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스마트워치 지급 등 안전조치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했음에도 결국 새로 이사한 집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피해자의 유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전조치를 거부했다는 사실만이라도 알았더라면 우리는 피해자를 절대 혼자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성인이기에 가족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다며 이 사건은 끝내 막지 못한 참극이 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랬습니다. 진짜 죽었는지 확인하러 간 거였습니다. 단지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한 사람의 삶을 계획적으로 빼앗고 그 빈소에 찾아가 남자친구인데요 라고 말한 남자. 그 누구도 아무도 안심할 수 없는 세상. 다음 찜찜한 얘기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사건. 사람을 괴롭힌다 신고 닷새 만에. 가리봉동 동거녀 살해한 중국인.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한 60대 중국인 남성 A씨와 50대 동거 여성 B씨가 함께 살던 건물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새벽 3시 17분 이 건물에서 B씨는 흉기에 수차례 찔려 쓰러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안타깝게도 그녀는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B씨가 시칼을 들고 위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칼을 빼앗은 뒤 찔렀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과거 신고 기록이 이번 사건의 충격을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B씨는 과거에도 2차례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2023년 6월에는 넘어지면서 뼈가 부러졌다며 A씨의 폭행 사실을 신고했지만 그때 A씨는 벌금형만 선고받았습니다. 게다가 사건 발생 닷새 전에도 사람을 괴롭힌다, 금방 전화한다라는 내용으로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으나
피해자는 결국 연락을 끊고 혼자 잠들어야만 했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 새벽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고 결국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체포된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위해 법정에 섰으나 왜 살해했나, 흉기는 본인의 것이냐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도 신고가 있었고 여러 차례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참극으로 이어졌다며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반복된 경고와 신고에도 멈추지 않은 폭력, 결국 한 생명을 앗아간 사건이었습니다. 7글자 사람이 괴롭힌다. 그 짧은 말 한마디로 누군가는 구조 신호를 보낸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흘려보낸 사회는 그 대가로 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누구든 그 어디서든 당신이 보낸 마지막 신호는 누군가에게 닿고 있는 걸까요? 세 번째 사건. 남편의 외도 의심 50대 아내 사위까지 가담해 흉기 난동. 인천 강화군 화도면 한적한 새벽 1시. 평소 별거 중이던 50대 남편 C씨가 잠들어 있던 카페 안으로 아내 A씨와 사위 B씨가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다툼이 아닌 사전에 계획된 살인 시도를 실행했습니다. A씨는 흉기를 들고 C씨의 얼굴과 팔, 그리고 신체 중요 부위를 향해 반복적으로 찔렀습니다. 사위 B씨는 끈과 테이프를 이용해 C씨를 결박하며 장모의 범행을 도왔습니다. C씨는 몸부림을 치며 결박을 풀고 가까스로 카페 밖으로 나가 지나가던 택시를 세워 119에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C씨는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잘린 부위 회복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위 B씨는 장모님이 장인어른을 찾으러 가자고 해서 따라갔다. 혼내주러 간 줄 알았다고 말하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지만 현장 CCTV와 피해자 진술로 인해 공범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이 더욱 충격적인 이유는 범행 당시 카페에는 피해자와 가해자 2명, 3명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A씨의 어린 자녀들도 집에 있었지만 직접적인 가담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편의 외도 의심이 가족을 살인 현장으로 몰고 갔습니다. 사랑과 신뢰 대신 증오와 폭력이 자리한 순간 일가족의 일상은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심지어 사위까지 가담한 이 사건은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경계심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끔찍한 교훈을 남깁니다. 네 번째 사건. 부모 폭행하다 형한테 맞자 가족 3명 살해한 30대. 경기 김포시 하성면의 한 단독주택 지난달 10일. 조용하던 주택 안에서 벌어진 참극. 36세 A씨는 자신의 부모와 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사건 발생 이튿날 오전 10시 54분 A씨 어머니의 직장 동료가 집 앞에 핏자국이 있다며 신고한 뒤였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방 안에서 숨진 아버지와 형, 부엌에서 사망한 어머니였습니다. 모두 사후 강직 상태,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현장에는 A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와 핏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국과수는 흉기에 의한 상처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경찰에 보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일 자신을 걱정하는 부모를 폭행하다가 형에게 맞자 격분하여 아버지와 형을 먼저 살해하고 오후 1시 이후 집에 돌아온 어머니까지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프리랜서로 웹사이트 제작 일을 하다가 일감이 끊겨 6월 중순부터 무직 상태로 부모 집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또 범행 전 인터넷에서 정신병 살인 관련 기사와 정보를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형이 훈계해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출석했으며 피해자들한테 미안하지 않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아 충격을 더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품어야 할 사람들을 손으로 흉기로 해친 이 사건.
우발적이라던 주장 뒤에 숨겨진 차가운 살인은 인간 내면의 폭력성과 통제되지 않는 분노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가까운 관계라 해서 안전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섬뜩한 경고를 남깁니다. 5번째 사건. 안말기 동생 보험금 노린 누나 설계사와 공모. 강원도 원주 2023년 4월. 말기암으로 위독한 동생의 생명을 두고 가까운 가족이 보험금 수억 원을 노린 충격적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50대 A씨는 혈변과 복수로 위중한 상태였던 동생 C씨가 숨질 경우 2억 원의 보험금을 자신 명의로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범인 보험설계사 B씨는 동생의 건강 상태를 악용해 보험 가입을 돕고 C씨의 직업과 몸무게까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C씨는 행정복지센터 공무원과 보건소, 사회복지사 간호사들의 권유에도 병원 방문을 미루다 4월 22일 쓰러져 병원에 입원, 직장 앞 말기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 보험 계약은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A씨는 동생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문자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문자에는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부었다고 하길래 내가 대판해버림. 이참에 동생 죽으면 엄마도 그만 갈 길 갔음 좋겠어 등 동생의 생명보다 금전적 이익을 우선한 태도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춘천지법 항소심은 이를 근거로 A씨가 보험계약 당시 C씨의 건강이 매우 위독했음을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보험사기방지법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B씨 역시 원심과 동일하게 벌금 300만 원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혈육을 이용한 돈의 욕망이 삶과 죽음의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눈앞에서 고통받는 동생을 두고 보험금을 노린 계획은 가족 간의 신뢰마저 깨뜨리는 탐욕이 얼마나 잔혹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지켜봐야 할 인간의 욕망과 그 끝은 때론 상상 이상으로 끔찍합니다. 6번째 사건. 전 남친의 무차별 폭행. 저항하면 쌍방폭행 될까봐 가만히 있었다. 부산의 한 주차장. 20대 여성 A씨가 우연히 마주친 전 남자친구 B씨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지난달 11일 A씨는 길에서 B씨를 만나 확실히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며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향하던 중 이미 A씨 집에도 무단으로 들어온 B씨를 주차장에서 다시 마주치게 됩니다. B씨는 A씨의 친동생을 보고 바람을 의심하며 분노했고 A씨가 설명했음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CCTV가 설치된 주차장에서 B씨는 A씨의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뒷덜미를 잡아 넘어뜨린 뒤 발로 걷어차며 머리채를 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영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그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번에는 제가 저항해서 쌍방폭행이 됐어요. 이번에도 또 쌍방폭행이 될까봐 일부러 가만히 맞고만 있었습니다. 결국 A씨는 양쪽 팔꿈치 골절, 전치 6주라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A씨가 일부러 CCTV가 있는 장소에서 대화하며 증거를 남기고자 한 전략적 선택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SNS에 영상을 공개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1년간 이런 폭행을 겪었지만 저번에는 B씨가 빌고 잘못했다고 해서 넘어갔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 이상 봐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의 기억이 폭력으로 바뀐 자리, 피해자는 방어조차 제대로 못하고 맞기만 했습니다. 법과 제도의 허점 속에서 반복되는 폭력은 우리의 안전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조차 선택해야 하는 세상. 이것이 바로 현실 속 잔혹한 폭력의 얼굴입니다.
오늘 소개한 사건들을 살펴보면 인간의 욕망과 분노, 집착이 얼마나 잔혹한 결과를 불러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이 살인을 부르고, 가족이라는 끈이 오히려 폭력과 배신으로 이어지고, 돈과 보험이라는 욕심이 동생의 죽음까지 노리는 무서운 계획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폭력, 쌍방폭행이라는 제도의 허점 때문에 피해자가 방어조차 제대로 못하는 현실까지. 우리는 정말 안전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걸까요? 오늘도 우리는 뉴스 속 사건들을 보며 놀라지만 내 주변과 내 일상 속 안전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괜히 찜찜해지는 이 이야기들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우리의 경각심을 깨우는 경고일지도 모릅니다.